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토요일 아침에 귀한 발걸음 하셨는데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요. 정말 좋은 발걸음을 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관한 문제는 뭐 예나 지금이나 너무나도 중요한 이슈이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가치들이 섞여서 우리 아이들 삶 속에서 들어오고 좀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나아가며 그 사명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이런 또 기독교 대안학교를 여러분들이 아마 고려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도 그런 마음으로 학교를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이제 11년째 학교를 좀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서 왔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발걸음이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설명을 통해서 학교가 또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갔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아이들 또 지도하고 나아가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 학부모이신 양진석 학생, 지금 고2 학생인데 학생 어머니 이영주 어머니 나오셔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울부짖는 소리가 가득한 이 세상에 구원의 주님으로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GLCS 학교 설명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일꾼으로 키우시는 귀한 GLCS를 통해서 같은 마음으로 이 학교를 세울 귀한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이 학교를 처음 세우시기로 마음 먹으셨던 그 뜨거운 마음을 설명하시는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제가 다시 나왔습니다. 제가 인사를 제대로 못한 것 같으네요. 저는 이제 학교를 지금 학교 초창기 거진 초창기죠. 2008년도 학교가 이제 3월 달에 시작을 했고 저는 이제 7월 달에 학교를 조인해서 지금까지 섬기고 있는 변성기 교장입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 학교가 2008년도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준비반을 시작을 해서 2008년 이제 가을 학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함께 와서 그때는 이제 학교의 교감으로 섬기게 됐었고 한 6년 전부터 제가 학교 교장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참 저희 학교는 일산 사랑의 교회에서 세운 학교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이고요. 일산 사랑의 교회는 이제 오래전부터 이런 기독교 학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학교 이사장으로 계신 이 최석범 목사님께서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최석범 목사님께서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시면서 이런 좋은 기독교 학교들을 많이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독교 학교가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산에 20년 전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일산 사나이 교회를 그때부터 이제 교육에 대해서 특별히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준비해 왔고 이제 2008년도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크지 않아요. 뭐 어른들이 이제 한 뭐 200명, 좀 250명 정도 되는 그러한 어떤 작은 규모의 교회인데 정말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렇게 학교가 정말 꾸준히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정말 설명할 길이 없죠. 그래서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고, 또 우리 아이들도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한 17명 정도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초중고에서 한 95명 정도 되는데, 큰 학교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학교입니다. 저희 학교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서 정말 그 아이들이 이 사회와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비전을 향해서 그 목적을 섬기는 그러한 다음 세대가 되기 원한다. 그것이 아니라 큰 비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해서 목적이 있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 큰 비전 안에서 각 사람을 향한 비전이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전들을 발견하게 해주고 그 비전을 더욱더 키워나가고 실제로 그 비전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목표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다음 세대의 리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본받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와 교회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일꾼이 돼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최소한 우리가 봤을 때 5가지 정도 핵심 역량들을 갖추고 나가서 좋겠다. 그래서 이런 5가지들의 영향들이 갖춰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 것이고, 우리도 그 안에서 가장 행복하고 성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5가지 핵심 역량은 이렇습니다. 영성, 통합적 전문성, 섬기는 리더십, 국제 능력, 자기 주도력. 이런 5가지 역량들이 있는데, 이걸 제가 짧게 한번 다시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확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또 살아있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안에서 사명과 비전을 붙잡는 것이죠. 자기의 목적을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영성이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과 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 매일매일 순간순간 연결되는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진정한 삶의 목적을 붙잡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또 전문인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무너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세워나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전문성이 있을 텐데 그 전문성을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고, 소명자 역할을 위한 전문성이죠. 더 나아가서 자기의 전문성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모두가 통합해서 나아가는 그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고 또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그러한 어떤 능력, 통합적 전문성이 필요하다라고 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하는 그 과정은 바로 이러한 통합적 전문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섬기는 리더십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을 닮은 품성, 자기만을 위한 어떤 것이 아니라 다스리거나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품성으로서 사랑과 겸손으로 섬길 수 있는, 다른 이웃들을 섬기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리더로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섬기는 리더십이다. 그래서 자기의 출세, 자기의 행복, 만족 이것이 다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인 목적이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섬기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섬기는 리더십. 그래서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 능력인데요. 지금은 이제 글로벌화 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큰 가치를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도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또 자기 자신을 준비해서 어떤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선교가 들어왔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의 것만 추구했다면은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의 지역 사회, 우리의 국경, 우리의 문화를 초월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마인드로, 선교사의 마인드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어떤 그런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언어 능력도 필요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문화도 이해하고 국제적 마인드를 키워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어떤 글로벌적인 네트워크도 형성할 수 있어서 정말 다양한 분야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능력이 필요할 것이고, 자기 주도력이 저희들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움의 즐거움과 성취의 기쁨을 체험하면서 능동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학습하고, 또 학습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 문제들,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기주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어떤 지시를 기다리기보다는 자기가 먼저 문제를 인식하고, 또 그것을 향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나누고 소통하고 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이런 어떤 과정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5가지, 영성, 전문성, 섬기는 리더십, 국제 능력, 그 다음에 자기 주도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다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과 이제 커리큘럼들이 이런 가치들을 키워나가고 다시 또 확인하고 강화시키는 그러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초등과정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품성,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품성과 신앙 훈련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닮아가며 다양한 체험과 학습을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함께 가는 공동체 속에서 성장과 기쁨을 체험합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품성과 신앙 훈련이 되겠죠. 그것이 배제된다면은 그 어떤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앙과 품성 훈련, 이걸 통해서 주님을 알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또 학습에 있어서는 체험적인 즐거움, 체험적인 어떤 기쁨을, 배움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이제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체험한다. 이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큰 어떤 초등 학교의 어떤 그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제 과목들이 돼 있죠. 이제 성경, 품성 돼 있고, 국어, 독서, 또 과학, 수학, 사회, 영어, FOC는 잠시 후에 잠깐 소개해드리고요. 체육, 미술, 음악, 악기, 이런 과목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걸 좀 분류하자면은 이제 성경 품성이라는 어떤 중요한 기본적인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과 함께 가는 FOC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자기 커리어를 찾아가는,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가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것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학과목이 있어요. 국어, 사회, 과학, 수학, 영어, 이런 학과목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예체능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품성 보면은 저희들은 이제 월요일 아침에는 함께 드리는 채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번은 초등 채플 따로 드리고 2번은 초등과 중고등 함께 드리는 연합 채플이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마다 함께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화, 수, 목, 금은 이제 각 반에서 성경 시간을 진행합니다. 매일 첫 시간이 성경 시간이 될 텐데, 그 시간에는 이제 크게 2가지 성경을 알고 배워나가는 시간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1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하고 이제 스토리 성경이 있는데 그 스토리 성경 중심으로 하고 3학년부터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 쭉 읽어 나가면서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성경 배경 지식도 쌓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한쪽은 이제 어린이 제자 학교라 제자 훈련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뭐 예배면 예배, 기도는 무엇인가, 또 전도는 무엇인가, 섬김은 무엇인가, 봉사는 무엇인가, 이런 성경적 주제를 가지고 이제 어떤 그 교재와 함께 우리 아이들이 배워 나갑니다. 그래서 크게 성경을 중심으로 배우는 거, 그다음에 어린이 제자 훈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품성이라는 것은 사실 매일매일 녹아나는 그러한 과정이에요. 하지만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특별히 시간을 떼어내서 그 품성 관련해서 또 아이들이 배웁니다. 일단은 이제 그 품성 여러 가지 이제 그 주제가 있을 텐데 그 품성들이 무엇인지를 개념적으로 배우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스토리나 성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책이나 동화책이나 뭐 이런 것들 통해서 게임이나 이런 것 통해서 품성을 조금 더 우리 아이들이 체험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품성을 학교 안에서 배우면서 또 그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각 반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수준에 맞도록 지도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 내용들을 집에서도 또 부모님하고도 공유를 해서 집에서도 이제 할 수 있도록 또 선생님들이 각 반에서 안내문이나 이런 여러 가지 추천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런 품성 훈련들을 하고, 더 나아가서 집에서도 같은 언어와 같은 개념으로 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선생님들은 뭐 매월 하루에 한 달에 한 번씩 또 모여서 세미나도 열고 그동안 어떻게 시도했는지 서로 나누고 또 다른 또 인풋도 세미나를 통해서 받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학과목을 보면은 이제 국어 독서 같이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6시간 정도, 2시간은 독서고 4시간은 국어가 있고 1, 2학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에 4차시가 들어가고, 수학, 과학, 사회, 요 지금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그 국정 과정을 국정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정 교과서를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전인격적으로 자라나기를 바라고 균형된 어떤 교육을 주기 원합니다. 저희가 학교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국제학교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영어 원서로 다 사용할 밥존스 교재를 가지고 원서를 같이 사용을 했었는데, 해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영어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런 어떤 학과목까지도 다 영어로 하니까, 물론 영어 공부는 더 잘 될 수도 있을지 모르나 이런 전체적으로 어떤 아이들의 균형적인 교육을 하기에는 우리의 가치관과 조금 결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정말 그 시대에 그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이런 모든 균형적인 교육을 받고 또 성품과 어떤 이런 신앙적인 교육 이런 것들이 잘 보완이 돼서 성장하기 원한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걸 하면서 좀 전환을 했죠. 그래서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국정교과서를 도입을 해서, 물론 그 안에는 우리의 기독교 가치관과 안 맞는 뭐 국어라든가 사회 부분에서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또 이제 아이들에게 새롭게 조정을 해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 틀은 국정교과서로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고 국정교과서 통해서 지도합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를 다니고 있는 어떤 학생들의 수준과 이런 학과목들의 수준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하지만 이제 거기에 우리는 이제 뭐 신앙교육이라든가 또 영어 교육을 굉장히 좀 좀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교육은 이제 학년별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8차시에서 9차시, 여기 학년이 올라가면 조금 더 이제 병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1, 2학년은 8차시고 그다음에 3학년부터는 이제 9차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체능 부분이 있겠죠. 자기주도 공동체 생활이 있는데 예체능 부분에서 체육 시간이 있고요. 체육 시간은 일주일에 2번 진행합니다. 체육 선생님이 따로 오셔서 우리 체육실에서 체육 수업을 하고 뭐 줄넘기, 피구, 배드민턴, 핸드볼 등 다양한 구기 종목과 기초 체력을 중심으로 하는 또 그런 체육 수업을 하고 있고 아이들이 체육 시간을 정말 좋아하고 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또 미술 시간도 역시 일주일에 2차씩 미술 선생님이 또 따로 오셔서 우리 미술실에 내려가서 거기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하는데 미술 선생님께서 아주 그 다양한 단순히 스킬적인 부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술을 감상하는 것부터 해서 미술의 역사도 배우고 또 다양하게 자기 표현하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그러한 미술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어떤 테크니컬한 어떤 스킬적인 부분에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미술을 통해서 생각의 사고가 넓어지고 또 자기 표현을 할 수 있고 자기 감정을 드러낼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고 발표할 수 있고 이런 수업들을 저희들이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시간이고 미술 수업은 2차시지만은 묶어서 90분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음악이 있겠죠. 음악은 이제 1학년 같은 경우는 미술 선생님이 따로 오셔서 그 반에서 가장 기본적인 음악 교실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악보 보는 것부터 해서 동요 따라하는 거, 간단한 악기, 지금 멜로디언도 하고 있고 타악기도 하고 있는데 그런 악기 체험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학년부터는 저희들은 이제 1인 1악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하나 선정을 해서 그 악기를 쭉 배워 나가는 거죠. 뭐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트럼펫 이렇게 5가지 악기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강사분들이 이제 오시거든요. 한 9분 정도 이렇게 오시는데 오셔서 각 이제 그룹으로 나눠서 악기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클래식 악기를 접하면서 물론 아이들의 어떤 연습량이라든가 열정에 따라서 실력 차이는 많이 나요. 많이 하면은 그만큼 느는 것이고 안 하면은 또 안 늘어요. 그래서 주말 때도 이제 할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격려를 하는데 정말 좋아하는 아이들은 짧은 시간 내도 정말 좋은 어떤 실력이 향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악기를 통해서 음악을 접하고 음악을 감상하고 또 하나님 찬양하는데 너무나도 즐겁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FOC라는 것은 우리 4학년부터 하는데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다음 세대의 리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커리큘럼적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이제 진행하는지 어떻게 이제 그거를 준비하는지를 하는 건데 이거 잠시 후에 좀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영어 교과정은 이제 국제화 시대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많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시대에 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뭐 내가 유학을 가든 아니면 국내에서 다니든 영어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단 초등 때는 좀 즐겁게 영어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히 저학년 때는 즐거운 영어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뭐 노래나 활동이나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접목해서 지금 지도하고 있고 사실 3학년부터 올라가면 조금 더 아카데믹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단어도 좀 외워야 되고 문장도 더 이제 많이 읽어야 되고 또 쓰기도 시작하고 5, 6학년 올라가면은 쓰기를 더 많이 하고 문법적인 부분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어민처럼 하는 건 아니죠. 원어민처럼 뭐 발음을 유창하게 한다든가 그런 것보다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고 자기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어 교육을 우리가 지향하고 있습니다. 정규 영어 수업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어 스피치가 있고요. 영어 스피치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피치 주제를 주고 아이들이 스피치를 쓸 수 있도록 학년에 맞도록
준비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발표하고 예선을 통과해서 또 본선에 올라가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영어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다양한 각 반에서 진행하는 잉글리시 스피킹 액티비티가 있을 것이고요. 영어 캠프, 잉글리시 캠프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방학 동안에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이제 모여서 캠프를 진행을 해요. 다양한 주제를 놓고 때로는 뮤지컬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뭐 다양한 활동들을 주제로 가지고 활동들을 할 때도 일주일 동안 와서 이제 보통 평상시 때는 아무래도 학 과목, 성경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로 진행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영어 캠프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온전히 처음부터까지 다 영어로만 이제 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죠. 아이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죠. 힘들어하는데 이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하니까 처음에 좀 힘들어도 또 이렇게 따라오더라고요. 나중에 손짓 발짓하면서 다 하는데 아무튼 그런 시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체험이 되고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비전 캠프라는 것은 이제 그동안 우리가 몇 번 우리가 하기도 했고 또 보내기도 했는데 외국에 나가서 한 3주 정도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에 있는 현지 캠프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따라서 하기도 하고 3주 동안 이제 영성 캠프도 같이 하면서 또 이런 비전 캠프를 같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즐겁게 또 체험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나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물론 현지에 있는 친구들이죠. 현지 친구들 사귀고 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보내왔는데 좋은 아주 추억과 경험이 되는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영어 발표회가 있는데 아까 좀 일찍 오신 분은 아까 영상을 좀 보였을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영어 뮤지컬 하는 건데 그런 것이 이제 영어 발표회예요. 그때는 이제 초등 학생들 전체가 다 모여서 커다란 한 뮤지컬을 하나 우리가 준비하면 몇 주 이렇게 준비해서 이제 발표하고 했던 그런 과정인데 상당히 재미있고 아이들이 노래를 통해서 많이 배우기 때문에 노래를 통해서 영어도 배우고 또 아이들과 함께 협력하는 또 그런 어떤 과정도 갖고 해서 또 좋은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잉글리시 뮤지컬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할 때도 있긴 한데요. 대부분 한 번 이제 영어 공인 시험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토세를 많이 봤었는데 EBS에서 하는 이제 우리가 올해부터는 토세보다는 조금 더 일관성 있는 토플을 가지고 하자. 토플에는 이제 초등학생이 보는 이제 프라이머리가 있고 중학생이 볼 수 있는 주니어가 있고 그다음에 고등학생부터는 이제 정식 토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맥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1년에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자기 스스로 평가할 수 있고 선생님들도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지금 와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이런 영어 시험을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평가를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이렇게 분발할 수 있도록 또 격려도 하고 있습니다. 영어 교육 초등 영어 담당 교사들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영어 그 초등 내에서 영어 담당 교사분들이 풀타임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4분 정도 지금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스피킹을 위해서 또 이제 원어민 선생님들이 2분 오셔서 스피킹 커리큘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선생님들과 또 우리 스피킹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커리큘럼을 짜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제 학년이 1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한글로 많이 또 설명을 해요. 아무래도 영어를 이제 처음으로 접하는 이제 상황이니까 한글 설명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한국말로도 이제 설명을 이제 하고 많이 하는데 이제 3학년, 4학년, 5, 6학년도 올라가면은 거진 다 이제 영어 시간에는 영어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그 시간만큼은 이제 정말 영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3학년부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재는 이제 휴튼 미플랜 할콜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저니스라는 교재를 사용을 해요. 이 저니스 교재는 지금 미국에서
현지인들이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고 공교육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교재예요. 그래서 물론 수준이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3학년이다. 3학년 수준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영어를 강조한다 하더라도 여기 한국에 살고 있는 아이들, 영어 교육이 전혀 이제 처음부터 없었던 아이들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학년을 낮춰서 3학년 같은 경우는 1학년 교재를 사용하고 이제 4학년 같은 경우는 2학년 교재 사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교재 자체가 상당히 균형적 있고 균형이 다 잘 돼 있고 reading, writing, speaking 이런 활동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교재고 또 common core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어떤 현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어떤 수준의 어떤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교재라서 상당히 잘 짜여진 그러한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를 조금 더 설명하면은 1학년 같은 경우는 Sounds Great라는 지금 파이낸스 교재 사용하고 있는데 아주 잘 짜져 있어요. 처음에는 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꾸 하다 보면은 막 그 파이낸스뿐만 아니라 단어, 뭐 문장, 스피킹, 챈트 이걸 다 두루두루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재입니다. 잘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저니스가 이제 이런 좀 두껍긴 한데 아이들 저학년 같은 경우는 좀 나눠져 있고 좀 고학년부터는 이제 좀 두꺼운 책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균형 있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재라고 보시면 되고 또 추가적으로 뭐 이건 좀 한국에서 만들어진 교재죠. 이런 것들도 통해서 아이들이 좀 디테일하게 문장을 이해하고 또 아카데믹한 용어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교재로 이제 교과서 아메리칸 텍스트북 리딩이라는 책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재 통해서 하고 있고 그거 외에 다양한 이제 여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은 리딩 교재가 많이 있습니다. 뭐 옥스퍼드 리딩 트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제 소리를 많이 접하고 또 이제 글씨를 읽으면서 이제 확인하고 또 그걸 또 과제로 주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초등 비교과에서 아까 FOC 사명선언문이라 했는데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FOC는 각 사람에게 주어진 소명적 역할을 기초로 삶의 목표와 진로를 설계하고 완수함으로 자신의 행복과 성공뿐 아니라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고 역사의 발전에 기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굉장히 길죠. 예, 거창합니다. 예. 근데 FOC가 이제 Focus on the Calling이라는 것의 약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목적이 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다음 세대 리더로 키우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목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나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떠한 부분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세울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막연합니다. 그래서 그 막연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과정이 FOC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하게 집중하자, 포커스하자 그런 의미인데 이것을 위해서 이제 저희들은 크게 한 3가지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FOC 과정이 4학년부터 시작하는데 4, 5, 6 지나면서 이런 과정을 우리가 진행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목적과 참된 꿈,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설계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갖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무엇인가, 설계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바라보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를 배우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그렇다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나의 모양새를 살펴보는 것이죠. 나는 어떠한 꿈이 있고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어떠한 경험이 있고 나의 환경은 어떻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상을 향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지금 어떠한 필요가 있고 어떠한 구조가 있고 어떠한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떤 영역이 있고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을 알아보고 그 안에서 나의 소명적 목표를 이제 발견하는 거죠. 아, 그렇다면 나는 이런 부분에서 이런 일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내가 단순히 의사가 되는 것도 단순히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의사가 될 거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이러이러한 의사로서 섬기기를 원해 라는 어떤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큰 설계와 나의 모양새와 세상의 모양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적 목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커리큘럼들이 쭉 짜여져 있습니다. 그 학년마다 우리가 좀 강조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가는,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이런 과정들은 사실 한 번에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초등학교 때 한 번 하고 중학교 때 다시 한 번 또 그 과정을 되풀이합니다. 되풀이하면서 조금 더 그 아이에게 맞도록 그 발달 수준에 맞도록 이제 재정비를 하고 고등학교 가면 또 다시 한번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거치면서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에 보시면 뭐 자기소개서, 뭐 진학, 희망, 대학, 전공 선정, 진로 관련 분야 탐구 이런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때는 이미 이제 물론 이것이 성인이 돼서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큰 어떤 그림 안에서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꿈을 발견하고 그 꿈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활동들을 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이제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대학을 이제 갈 때는 그 포트폴리오 안에서 내가 필요한 자료들을 뽑아서 나는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고, 나는 이러한 경험을 했고, 이러한 체험을 했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라고 자기 스토리를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실 뭐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시간을 우리가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시간이 안 되는데 하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반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과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꿈을 찾게 되고 그 꿈이 구체화되고 아이들이 이것을 향해서 막 달려갈 거다. 그러면 너무나 좋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아이들 나름대로 많은 갈등이 있을 것이고 많은 혼란은 있을 것이고 나는 뭐 해야 되지? 굉장히 좌절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얻기 원한다면은 결국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살아있는 관계가 필요해요. 이것은 매우 영적인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는 정말 세상에서 하는 어떤 커리어 플래닝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다라는 확신 속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촛불 드릴 때도 그렇고 이것을 놓고 계속 이야기하고 또 강조하고 아이들 앞에 도전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한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런 진학이나 진로라든가 이런 그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갈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필요한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그 정보들이 계속 입력될 때에 이것이 맞물렸을 때 우리가 멋진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조급해할 필요도 전혀 없어요. 그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중요해요. 아이들이 이러한 진로 어떤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과정을 경험해보고 체험해보는 것과 이런 과정이 전혀 없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이 있던 아이들은 나중에서도 그 과정이 항상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어느 상황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것들을 위해서 부모님들도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예. 예, 시간이 많이 가네요. 초등 비교과 과정에서 체험학습, 뭐 미디어 훈련, 성교육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고, 멘토멘티 활동, 이것은 멘토멘티는 뭐 아이들이 어리지만은 이제 저학년과 고학년과 짝을 맺어줘서 고학년이 같이 뭐 게임도 하고 사진도 찍고 선물도 나눠주고 이런 활동들을 이제 짤막짤막하게 해요. 저희들이 한 주에.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서로 관계들이 더 유대 관계가 좋아지고 또 선배들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이들의 우리 학년들이 저학년들이 더 편안하게 학교 다닐 수 있는 분위기도 형성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영성 캠프 같은 경우는 이제 학기 전에 우리가 학기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함께 모여서 이제 1박 2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자지 않더라도 뭐 이렇게 영성 캠프 중심으로 하기도 하고, 연합 예배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저희들이 학생들,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모여서 화요일 한 달에 한 번 이제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은혜로운 시간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남아서 있는 것도 재밌고, 그런데 또 밥 먹고 또 같이 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아주 참 즐겨요. 그래서 때로는 외부 강사들도 오시고 외부 찬양팀도 오시고, 지난주에도 우리 외부 강사님하고 찬양팀 오셔서 했었는데 너무너무 은혜로운 시간 주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었어요. 그래서 연합 예배 이렇게 하고 있고, 멘토 특강은 이제 하목다 세미나라고 저희들이 그 한 달은 아니지만 이제 한 학기에 2번, 3번 정도 특별히 이제 부모님 교육, 부모 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전문가, 여러 분야에서 섬기시는 전문가들을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독교 세계관 중심된 그런 시간들을, 세미나를 갖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미디어, 특별히 TV나 스마트폰 시대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참 은혜로운 시간이 되는데, 그때 토요일 날 이제 오는데 아침에 그때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이제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같은 시간에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모여서 멘토 특강을 듣습니다. 멘토 특강도 역시 아까 FOC와 관련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직으로 섬기시는 사람들이 오셔서 그 본인들은 그러한 분야를 왜 선택했는지, 어떻게 선택하게 됐는지,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죠. 물론 각자의 관심 있는 분야는 다를 수 있겠으나 사실 아이들이 그런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설교사가 왔다, 그럼 설교사를 통해서 나는 어떻게 설교사 됐는지 간증도 듣고, 또 나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이 있는지 이런 것도 듣고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클럽 활동이 있어요. 뭐 멘사, 뭐 워십, 농구, 영화 토론, 미디어 여러 가지. 이걸 지금 한꺼번에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한 학기에 4가지 정도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아이들이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주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발표회는 학기 말 때 이제 봄학기 때는 주로 영어 연극, 뮤지컬 요거를 중심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가을 학기, 겨울에는 이제 오케스트라 음악 연주로 우리가 발표회를 진행합니다. 네. 중고등교 과정, 여기 계신 분이 대부분이 초등 대상이라서 중고등교 교과 과정은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중고등교 교과 과정도 영성, 전문성, 똑같은 5가지 어떤 가치를 위해서 동일하게 나아가고 있고요. 우리 중고등에서는 조금 목표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공부 감성과 실력 키우기. 우리 아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러한 때죠. 물론 공부 감성은 그 중학교 때 와서 잡는 게 아니라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다 필요해요. 공부에 대한 나의 태도잖아요. 공부 너무 싫어. 공부는 나하고 정말 맞지 않아. 이것이 아니라 공부는 재밌어. 공부는 좋은 거야.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부는 난 할 수 있어 라는 어떤 그 자신감과 이런 확신들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또 노력할 것이고, 역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그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있는가, 나는 도대체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아이 청소년들이 갈등을 하죠. 그런데 그 갈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온전히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학부모, 학교사 뭐 다 같이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그래서 비전이 구체화되고 자기의 목표가 더 구체화되고,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 안에서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그 열차 그림이 있는데, 중학교 과정은 진로 탐색, 더 구체적인 진로 탐색이 될 것이고, 이제 고등학교 과정은 이제 진학 준비를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예. 크게 봤을 때 교과 과정이 있을 것이고 비교과 과정이 있는데, 교과 과정은 자기주도 학습, 또 함께하는 수업, 함께하는 강의 수업과 자기주도 학습이 같이 버무려져 있죠. 예, 중학교 같은 경우는 자기주도 학습은 거의 없고, 고등학교에서는 좀 시간이 좀 있고 되어 있습니다. 비교과 과정은 개인 역량 개발하는 것과 공동체 훈련의 목표를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특장점은 많이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과 과정도 성경적 세계관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고, 또 강의, 실험, 토론, 발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아이들이 배우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고요. 또 아까 얘기했던 자기주도 학습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영어, 일상 영어, 아카데미 영어 이런 것들을 또 배울 수 있도록 해주고, 인문학 소양을 함양하는 독서 토론 수업, 독서 선생님들이 계신데 아주 심도 있는 독서 토론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책을 안 읽던 아이들이 나도 책을 읽을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일단 갖게 되고, 더 나아가서 어떤 애들은 책을 많이 읽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읽는 아이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도전해주고, 이런 책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또 이런 책에서 이런 걸 중점으로 봐야 되고, 이런 토론 수업을 통해서 많이 이제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집중하는 진로교육 FOC 얘기했고, 또 그 안에 이제 그 중고등에서는, 초등에서는 생활 공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알림장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숙제도 적고, 이제 뭐 암기해야 할 말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요소들이 들어가는데, 이제 중고등에서는 그것이 좀 더 심화돼서 플래너를 작성을 해요. 플래너 잠깐 이따 보여줄 텐데, 플래너를 통해서 하루의 일과를 기록을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또 집에 가서 해야 할 일, 또 한 주에 해야 할 일들을 다 이렇게 기록하는 훈련들을 합니다. 이 훈련이 정말 만만치 않은 훈련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아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들들은 그런 거 하기 싫어해요. 뭐 이렇게 정리하는 거, 뭐 기록하는 거 아주 싫어해요. 근데 이거를 계속 싸워요. 선생님들하고, 선생님들 계속 점검하고, 또 이제 선배들하고 또 이렇게 붙여줘요. 선배들이 또 이제 확인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점점 이게 이 수준이, 퀄리티가 올라간다라는 그런 느낌을 저희도 받아요. 그래서 여자애들은 뭐 잘하는 애들 많이 있지만, 남자애들은 좀 안 그런데, 남자애들도 이제는 얘 해야 되는구나 알고 이제 조금씩 시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걸 통해서 어떤 자기 스스로에 대한 피드백, 또 다른 사람들도 피드백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뭐 다양한 체험, 동아리, 멘토링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됩니다. 세부 커리큘럼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7학년부터 이제 12학년 이렇게 좀 나눠져 있고요.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아카데믹한 부분들은 먼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고등과정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고등과정은 11, 12학년,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기독교 세계관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지도하고 나가는데, 결국은 이제 대학을 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갔을 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시기인데, 엄마 아빠의 품을 떠나서 독립하는 시기에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들이 더욱더 강하게 들어오고, 뭐 대학 교수부터 시작해서 옆에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여러 다양한 문화들, 가치관들이 이제 홍수처럼 밀려오는 그러한 시대인데, 그러한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기독교 가치관과 성경적 세계관을 어떻게 유지하고 오히려 더 그걸 강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기왕이면 가능하다면은 기독교 학교, 기독교 대학을 진학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기독교 대학교 가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앙관 이것들을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이것이 다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좀 어떻게 글로벌하게 영어도 우리가 계속 해왔으니까 진학도 유학을 가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나라에는 사실 기독교 종합대학이 많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유학을 가서 미국만 예를 들어도 약 200군데가 넘는 좋은 훌륭한 크리스천 대학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데서 선택을 해서 정말 4년 동안 그 좋은 교수님들과 또 친구들 사이에서 자기들의 가치를 더욱더 확장해 나가고 확신하게 나갈 수 있으면 정말 그 아이들이 더욱더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유학을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과정도 메인 라인으로는 우리가 유학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된 교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를 빼고 수학, 과학, 사회는 다 영어로 된 교재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안에는 강의와 자기주도 학습이 또 많이 섞여져 있고 하고 있어요. 영어는 영어대로 또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11, 12학년은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7, 8, 9 중학교 과정은 사실은 이제 유학을 갈지 안 갈지 확실치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양쪽을 다 진학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다져주자라고 생각을 해서 국어와 이 수학은 일반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교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어 교재와 수학 교재는 그것만 잘 이렇게 또 아이들이 해도 나중에 일반 학교를 간다 하더라도 큰 어려움 없이 진학할 수 있기 때문에 국어, 수학, 영어를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아주고 나머지 사회과학은 또 영어 교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9학년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을 해야 되겠죠. 내가 뭐 유학을 갈 것이다, 아니면은 국내 대학을 갈 것이다. 국내 대학을 간다고 하면은 이제 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그러면 고등과정을 내가 우리 학교에서 GS에서 다닐 것인가, 아니면은 일반 고등학교, 아니면 특목고 여러 옵션들이 있으니까 이런 쪽을 갈 것인가 결정을 하는 것이 옳겠고요. 어떤 학생들은 자기는 유학을 갈 것 같지 않은데 일반 고등학교 가고 싶진 않고, 왜냐하면 친구들이 있고 또 공동체가 있고 이런 신앙 어떤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이 좋아서 남아 있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남아서 그러면 또 국내 진학을 갈 수 있도록 또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검정고시 중심으로 이제 할 텐데, 검정고시 준비를 잘 하고 또 여기서 좋은 훈련, 자기주도 학습 훈련, 또 신앙 훈련 이런 것을 잘 받아서 진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이제 1학년부터 7학년까지는 학년별 수업을 하고요. 이제 8학년부터는 사실은 레벨별 수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 수준에 따라서 나눠서 우리가 지금 지도하고 있고, 이제 11, 12학년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사실은 이제 수준으로 보기에는 뭐 토플 시험을 본다 했을 때 최소한 80점에서 뭐 100점까지 정도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외국으로 이제 유학 갔을 때 들어보면은 뭐 공부하는데 전혀 어려움 없는, 너무너무 잘한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애쓰고 하는 것들이 열매가 있다는 확신을 이제 갖게 됐고요. 물론 아이들이 공부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요. 열심히 하게 되면은 선생님들이 해놓은 그런 커리큘럼을 열심히 따라가면 정말 우리 토플 같은 경우도 고득점 95점 이상 나오고, 또 우리는 이제 SAT보다는 ACT를 지금 많이 추천을 하고 있는데, ACT에서도 ACT 둘 다 이제 그 대학 들어갈 때 필요한 시험인데, ACT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장학금도 많이 받고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한 그러한 이야기다. 사실 우리 학교가 졸업생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2008년도에 1학년, 2학년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이제 쭉 자라면서 이제 졸업한 학생들이 있는데, 물론 아이들은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서 졸업생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졸업생들 보면은 정말 유학 가서 아주 훌륭하게 잘하고 있는 그러한 결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수도 학습 잠깐 볼게요. 7, 7, 8, 9는 자기수도 학습이 일주일에 한 차시예요. 10학년은 뭐 한 차시, 과학 한 차시, 사회 3차시, 수학 한 차시. 이제 11, 12학년은 이제 자기수도 학습이 과학 5차시, 사회 5차시, 수학 4차시. 하지만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또 개인적으로 또 만나서 계속 강의도 많이 하시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 하기 위해서는 플래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교시에 어느 차시에 무엇을 공부하고 또 집에 가서 어떻게 공부할 것이고, 이것들을 잘 관리를 하고 선생님들도 그걸 계속 피드백을 주고 이걸 통해서 자기주도 학습을 우리가 충실히 하고 있다. 요거의 플래너인데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어떤 형태로 쓰여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기 뭐 국어, 과학, 사회, 특강, 악기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 자기 준비물도 숙제들, 그다음에 뭐 해야 할 것들 여러 가지 칸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아이들이 매일매일 작성을 하고 요거는 이제 주간 계획표 그래가지고 월화수목금토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고요. 이런 식으로 그 플래너를 작성을 하고, 요걸 이제 매일 또 선생님들이 또 부모님들도 확인할 수 있고, 물론 청소년들은 부모님이 확인하는 거 싫어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가끔 해주셔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진학계획 현황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뭐 지금 국외 진학이 있겠죠. 그래서 뭐 지역은 사실 다양해요.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유형을 봤을 때도 사실 뭐 기독교 종합대학, 또 일반 대학, 주립대학이 있을 것이고, 또 좀 다른 부분은 이 2년제 대학에 갔다가 이제 트랜스퍼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옵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유학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유학 너무 비싸다, 아이빌리그 생각하시고 이제 그런 분들 많이 있는데, 사실 한국 대학보다는 비쌀 수밖에 없어요. 한국 대학보다는 비쌀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다양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이제 그 미주리 주립대 같은 경우가 있고 UCLA가 있고 주립대 장학이 있는데, 미주리 주립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어떤 주립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가 이제 23,700, 23,800 이렇게 나오고, UCLA 같은 경우는 6만 불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좀 더 나오겠죠. 이제 거기 생활비도 있을 것이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제 저 정도 이제 기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주립대 장학은 저희들이 이제 뭐 알아보니까 주립대를 가는데 거기서 주어지는 장학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면은 훨씬 저렴하게 거의 반 가격으로 갈 수 있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학교들이 뭐 미국의 100위권에 들고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상당히 어떤 중간 정도 수준에 있는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고, 기본적으로 주립대이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교육이 잘 받쳐지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 때문에 뭐 못 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여기는 안 나왔나? 네, 여기 이건 사립대학이에요. 기독교 사립대학. 좀 비교해봤는데, 리버티 대학교가 있고, 벨헤이븐 대학교가 있고, 아주사 퍼시픽. 리버티 대학교하고 아주사 퍼시픽은 우리 학생들이 이미 지금 진학을 하고 있는 학교고요. 벨헤이븐은 아직은 안 갔지만 얼마 전에 저희 학교와 이제 MOU를 체결해서 이제 장학금을 많이 이제 40%까지 최소한 받기로 한 그런 학교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학교고, 그래서 이제 비교해 보면은 리버티 대학 같은 경우는 36,000불 1년에, 베이헤븐도 34,000불, 아주사 같은 경우는 49,000불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제 현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주사 퍼시픽 같은 경우는 지금 2명이 진학했는데 그 학생들이 거진 한 2만 불에서 2만 5천 불 정도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2만 불에서 2만 5천 정도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뭐 장학금 받는다 하더라도 한국 대학교하고 비교하면은 아무래도 비싸죠. 예, 비쌀 수밖에 없죠.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좋은 기독교 대학교 가서 정말 훌륭한 어떤 선생님들, 교수님들과 그 학교에 오는 아이들도 또 다르죠. 왜냐하면 크리스찬들 자기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오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아이들과 함께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공부한다는 것은 굉장한 어떤 도전이고 축복이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기 어렵지 않냐? 물론 쉽지 않고요.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점수 충족 조건인데 뭐 미조리나 뭐 리버티 같은 경우 61점 토플, 뭐 벨헤븐 71점, UCLA는 100점, 아주사 패스 80점 이 정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사실 그 목표가 있으면은 토플 점수는 문제가 되지 않는 생각해요. 아이들이 중고등 과정을 성실하게 하고 했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뭐 한 90점대 이상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웬만한 대학은 다 갈 수 있고 가서도 얼마든지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스템 내에서 열심히 했다면은 대학 가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학교가 준비하는 것들, 영어 교육, 영어 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유학을 갔을 때 훨씬 더 수월하게, 또 ACT나 SAT를 볼 때도 훨씬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토플은 최소 80점 이상 목표를 하고 있고, 또 ACT 같은 경우는 이제 ACT 36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거기서 또 연계해서 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영어 비전 캠프 이런 거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국내 진학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전형들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대안학교 전형,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가장 적합한 전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수시로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 중에서 남아있는 학생들 중에서는 정시로 가진 않았고 수시로 학생들 간 친구들이 몇 명 있고요.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제 가치가 이제 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나는 이 학교에서 이 학교 졸업하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남아 있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남아 있을 수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정말 나는 여기서는 좀 우리 학교 국내 진학을 통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대학을 가기가 좀 어렵겠다 판단하시면은 또 거기에 맞는 그런 어떤 고등과정들을 선택을 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뭐 수능을 보기 위해서 이제 수능 입시 학원을 이제 가기도 하고 그런 준비를 또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현황인데, 예, 다양한 학교들을 갈 수 있다. 지금까지 이제 갔던 학생들을 대한 현황입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뭐 제가 드릴 말씀 몇 가지 하고요. 1시간 정도 제가 좀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개별적으로 이거 끝나고 선생님들 통해서 아니면 저한테도 직접 오셔도 좋고 또 상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후로는 우리 행정간사님 나오셔서 요 비용 관련된 부분들, 등록 관련된 부분들 잠깐 설명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행정실에서 행정간사로 일하고 있는 정인관 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요. 1시간 넘게 들으시느라 고생들 많으신데 간단하게 설명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등록금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1년 수업료가 총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나오고요. 저 기준이 보통 한 달 기준으로 하면 57만 5천 원을 기준으로 1년 수업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학교를 학원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은 한 달 한 달 돈을 내고 다니시는 게 아니라 1년치 돈을 나눠서 내시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부금과 입학금이 있는데요. 기부금과 입학금은 입학 시에만 한 번씩 납입을 하면 됩니다. 입학금을 내시면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편입도 마찬가지 입학할 때 입학 그 웰컴 패키지를 드립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좀 학교에서 미리 좀 준비해서 드리는 비용으로 보통 저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학기마다 필드 트립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학기에 2번 내지 3번 정도 이제 외부로 활동을 나가는데요. 그 한 회마다 비용이 25,000원씩 해당하는 월에 청구가 되고요. 그 본당 옆쪽에 보면 미술실이 있는데요. 미술 재료비를 한 학기에 3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보면 되게 미술실이 엄청 잘 갖춰져 있고 아이들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미술을 되게 재미있어 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되어 있고 납부 방법은 분기납과 월납이 있는데요. 분기납 할 때는 분기납으로 내시는데 월납 같은 경우는 분기납보다는 5,000원의 수수료를 조금 더 붙여서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출하실 때 분기납으로 하실지 월납으로 하실지를 결정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실비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그 실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식비와 특활비 그리고 차량비가 같이 섞인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실제 아이들 학교에 나오는 9개월 정도에만 그렇게 청구가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중고등 과정은요, 한 학기에 한 70만 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월납하실 경우에는 5,000원 정도가 더 월납 수수료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실비는 보시는 내역과 같겠고요. 헷갈리실 수 있는 내용인데 헷갈리시면 언제든지 전화 행정실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질문이 있으시면 끝나고 질문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언제든지 행정실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학제도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형제장학금 같은 경우는 둘째 자녀는 기부금의 50%, 그 다음에 등록금의 30%를 감면해 드립니다. 그 수업료의 30%를 감면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셋째 자녀 같은 경우는 기부금 면제고, 그 다음에 수업료는 50% 그렇게 감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 3명 보내시는데 좀 부담이 덜 하실 수 있도록 학교가 좀 배려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목회자나 그 선교사님 자녀 같은 경우는 30% 정도 수업료 감면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 사랑의교회 성도 장학금은 일산 사랑의교회 성도 그 학교가 세워지는데 교회에서 많이 헌신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사의 측면에서 그 20%씩 그렇게 수업료 20%씩 그렇게 지급을 수업료 감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장학금은 복지나 재능기부 성장우수 장학금이 있는데요. 장학금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혹시 문의가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또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입학 절차인데요. 나눠드린 서류에 포함된 내역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원자 그 나눠드린 어플리케이션 보면 편입학 원서라고 해서 나와 있는 서류 안에 보시면 저 한 8가지 정도의 서류가 있습니다. 되게 복잡할 수 있는데 한 장 한 장 좀 천천히 잘 정독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도 건강보고서 같은 경우는 그 보내는 아이가 뭐 아토피가 있는지 알러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부터 해서 어떤 심리적인 것들까지 약간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건강보고서는 부모님께서 작성을 해주시고 등록금 납입 신청서라든가 환불 규정은 꼭 정독 후에 서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입학 서류 말고 따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인데요. 가족관계 증명서랑 그다음에 출석하시는 교회 어떤 추천서 또는 교회 주보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초등 신입생을 제외한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의 학생일 경우에는 그 이전에 다녔던 학교의 생활기록부 사본, 그 다음에 초등학교 신입생들은 또 예방접종 확인서, 그 다음에 잘못 나왔는데 중학생이 아니라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은 그 원서 뒤편에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내주시고 목회자나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관련된 서류를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학 절차인데요. 다음 주부터 원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12월 첫째 주까지 원서 접수를 받고요. 그 다음에 한 1, 2주 정도, 일주일 정도 또 학생과 부모 면접을 진행을 하는데요.
뭐 합격 불합격의 면접이라기보다는 그 아이가 어느 정도의 학력 수준인가에 대해서 신입생을 제외한 편입생들 같은 경우에 한해서 학부모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12월 17일에 합격자 발표를 하고 그 등록 기간 내에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올해 OT 같은 경우는 2월 22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초등학교 1학년 보내면 많이들 불안해 하시는 게 주변의 아이들은 1월 초면 막 그 예비 소집하고 이러는데 학교에서는 혹시 연락이 없나 이렇게 노심초사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OT가 좀 늦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있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그때 날짜를 확인하셔서 그때 참석해 주시면 여러 가지 선생님 소개도 해드리고요. 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또 나아지고 있는지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